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번엔 제보괴담은 아니고요. 여러분 요재지라고 아세요? 천년유혼이라든지 화피의 원작으로도 유명한데요. 제가 요즘 이 요재지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게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요걸 조금 각색해서 떨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요재지 장룡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듣고 또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명나라 말기 호랑이가 담배 피우다 금연 성공했을 때쯤 그때 얘기인데, 그때 그 시절 금릉이라는 마을에 재능은 많지만 집이 몹시도 가난해서 빈 거렁뱅이처럼 사는 고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구만. 고생은 그림도 제법 잘 그렸다는데 그게 고생이라는 사람의 밥벌이였던 게지. 그렇게 푼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던 터라 25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었다는구만. 그때 당시 25이면 애가 5인데 말이지. 이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입에 불칠하기도 힘들었던 게야. 고생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늘 노모 곁에서 뭘 해도 노모 생각이 먼저였던 그런 효자였다는구만. 그리고 고생이 사는 집 맞은편엔 빈집이 한 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노파 한 사람과 젊은 여자 한 명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더라는 게야. 그리고 고생이 볼 때 남자가 없는 집 같아서 집 바로 앞에 이웃이 생겼어도 선뜻 그 집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러던 어느 날 고생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우연히 어떤 아가씨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지. 그 여자는 대략 17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이지. 수려하고 아담한 자태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는구만. 고생이 노모를 모시고 사느라 그 작은 마을을 떠난 적도 없었겠지만 그냥 고생이 보기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는 게지.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나온 그 여자는 그때 고생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수줍어 한다거나 피하려는 기색도 없었다는구만. 당연 젊은 여자가 남자를 보면 얼굴 붉히고 아이고 나 몰라,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뛰어가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 여잔 그런 모습도 없고 아주 당차기 이를 데 없는 젊은 여자였던 게지. 그러나 그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만큼은 매우 단정했다고 하는구만. 그 모습을 본 고생은 단번에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누구냐고 물어봤고 말이지. 어머니 말은 그 여자 맞은편 집에 사는 아가씨인데 가희와 차를 빌리러 왔었다는 게야. 자신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데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은 그런 누추한 곳에 살지만 본디 가난한 집 자식 같지는 않더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가 왜 아직까지 출가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녀 어머니가 늙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는 게야.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찌나 참한지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게, 고생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노총각인 고생과 이어줄 마음이 급해져서는
다음날 그 집에 가서 그 여자 어머니를 만나보고 둘이 이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다음날 고생 어머니는 진짜로 그 건너편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구만. 그리고 집안 양식도 이틀을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살림에 그 젊은 딸이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다는 게야. 고생 어머니는 빙빙 애둘러서 두 집 살림을 합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여자의 어머니는 나쁘지 않은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돌아서 딸과 상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딸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 표정은 매우 불쾌한 기색을 하고 있었다는구먼. 그래서 고생 어머니는 할 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말이지. 돌아와서는 고생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 여자 예쁘긴 복사꽃이나 백꽃과 같다만 서리빨처럼 차갑기만 하니 정말로 이상한 아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깝고 아쉬운 맘에 단식을 했다는구만.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고생이 서재 창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소년이 고생에게 와서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게야. 고생이 보기에 그 소년이 생긴 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 기색은 잠옷 경망스러웠다는구만. 그래서 고생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그 소녀는 그냥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말만 하더라는 게지. 그리고 그 후부터 그 소녀는 2, 3일에 한 번 고생을 찾아와서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차츰 친숙해져서 서로 농담도 하고 놀려먹는 사이로 가까워졌다는구만. 그날도 그렇게 서로 친하게 붙어 앉아서 농을 주고받으며 노는데 이웃집 젊은 여자가 고생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게지. 그 소녀는 그 여자 모습을 보고는 바로 고생과 놀던 걸 멈추고는 그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며 고생을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더라는 게야. 고생은 그때까지 아직 감정이 좋지 않던 터라 그냥 옆집에 사는 여자라고만 대답을 했다는데, 그 소녀는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생긴 것은 밤하늘 별보다 예쁘고 재취는 목련보다 은은한데 표정은 범을 죽일 듯 사느라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는구만. 고생은 그런 소년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게야. 옆집에 쌀 좀 갖다 주라고 말이지. 밥을 지어 먹은 게 벌써 이틀이 지났다면서 그녀가 지극한 효녀라서 또 끌린다면서 말이지. 고생은 이전 무시당한 일을 말씀드렸어도 어머니는 그토록 가난하니 우리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얼른 서둘러서 쌀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하셨다는구만. 고생도 효자인지라 어머니 말씀에 쌀을 한 말 치고는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 뜻을 전하며 쌀을 주는데, 글쎄 이 젊은 아가씨는 그런 어머니 뜻을 들어도 고생이 그렇게 고생해서 쌀을 가져왔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가벼운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게야.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아가씨는 고생집에 가끔 찾아와서 신세를 지곤 했었는데 대신 고생집에 왔다가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면
매번 대신해서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 줬다는구먼.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보다 더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 그땐 마치 며느리라도 되는 양 집안일들을 보살폈다고 하고 말이지. 고생도 그런 그녀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전보다 더 감격해서는 맛난 음식이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아가씨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아가씨와 마주쳤는데 그렇게 먹거리를 갖다 주고 아가씨 어머니한테 살갑게 잘하는데도 이 아가씨는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았다는구먼. 한 번은 어머니가 크게 아파서 상처에 종기가 나고 밤낮으로 통증에 시달렸었는데, 그때 아가씨가 수시로 찾아와서는 살펴도 보고 상처도 씻기고 약도 발라주며 보살폈다고 하더라고. 그게 하루에 서너 번도 넘게 말이지. 그런 그녀를 보며 고생 어머니는 감복을 해서는 어떻게 하면 널 며느리 삼을 수 있겠냐며 단식까지 하면서 슬프게 울었다는데, 그때 아가씨가 고생 어머니를 위로하며 고생이 지극한 효자이니 자신보다 몇백 배 낫겠다고 하는 거지. 실은 그때 고생 어머니가 아픈 곳이 아들이라고 해도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고생에게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터였거든. 그런 아가씨의 말을 들은 고생 어머니는 고생이 아무리 효자라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며 가슴 깊이 단식을 하면서 자신은 언제 병들어서 죽을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건 하나 걱정 안 되는데 고생이 대를 잇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근심에 너무나도 슬프다며 아가씨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구만. 그렇게 어머니와 아가씨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을 때 마침 고생이 방으로 들어왔고 말이지.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고생을 보면서 어머니는 울며 우린 이 낭자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으니 절대 잊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 하는데, 효자 고생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냥 말없이 그 아가씨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구먼. 그러자 그때까지 인사도 없고 말도 없던 그녀가 자신은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공경해주고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고생은 왜 자신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고맙다고 하냐고 하는 게야. 고생은 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녀가 더 좋아졌고 말이지. 그래서 이후로 고생은 그녀에게 좀 더 살갑게 주근거렸었는데 그녀는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뻣뻣하고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던 차였는데 말이지. 그때 고생이 해죽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아가씨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고생을 보고 고개를 돌려 쌩끗 웃더라는 거 아니겠어. 그때 고생은 어떻겠어? 그렇게나 흠모하던 여인이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데 말이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이 자신을 보며 쌩끗 웃는데 고생은 그냥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그녀가 나갈 때 뒤따라 나가게 된 게지.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수작을 걸었더니